왜 이렇게 안 해요?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오셔야 되는데 맞아요. 왜 이쯤 하나요? 네, 조금 더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길동시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얼마나 오죽 복잡합니까? 근데 노년의 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을 많이 걸어왔어요. 제가 그 말씀이 절절해가지고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노년의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며느리가 딱 직장이 있고 아이를 나한테 맡겼는데 아이 키워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 옛날에 내가 아이 키울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애가 셋인데요. 애 셋 뒷바라지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주는 그 생활비 가지고 턱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물가가 오르고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등골이 휜다는 거예요. 과일도 잘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 1년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까 정치를 망가뜨려 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를 이렇게 망쳤다라고 그렇게 아주 절규를 하시면서 자기는 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1.4% 성장했는데 물가만 4.3%가 올랐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이달에만 물가가 3% 이상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봉급은 제자리고 국민소득은 그대로인데 그럼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 이거 정말 피부로 그냥 절감하는 거죠. 근데 대파는 무슨 잘못이래요? 네? 아니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대파를 투표소에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파 나갈까봐. 네? 그래서 대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를 않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를 않나 우리 지역에는요 대파 티를 만들었더라고. 그걸 입고 가시더라고. 이혼배가 안 돼요? 글쎄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대파 키링 있잖아요. 열쇠고리 뭐 그거만 인형 만들고 이래가지고 인증샷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정권을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열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 똑같죠, 그죠? 네.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이재명 대표가 강동에 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총각을 아끼면서 전국을 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바로 대표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시 또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선 급한 대로 1인 3표 내 혼자만 찍어가지는 안 된다. 한 명이 최소한 3표는 책임진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명이 최소한 3표는 책임진다. 한 명이 3표는 책임진다.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과 경제,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얼마나 이 나라를 후퇴시켰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체감하고 계시지요? 이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입틀막 칼틀막 소리 들으면서 대파는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해괴한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대파로 무슨 테러라도 한다 그럽니까? 대파가 무슨 뇌관이라도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상으로 벌어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뽑은 정권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혹시나 그들이 국민이 아니라 특정 소수를 편들면서 우리 다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도 권력이 유지될 거라고 믿는 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우리가 상당수가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주권자들만으로 정권을 선거를 해낸다면 어떻게 그 주권자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포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도 67% 아니면 66%를 넘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곧 무슨 말이냐? 3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방선거는 말할 것도 없죠. 둘 중에 하나는 투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포기한 주권, 이렇게 포기한 투표권은 결국 중립지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권적인 소수 기득권자가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의 기득권을 가진 그 누군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럽고 나쁜 것이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정치를 혐오하라고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누구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면 포기한 만큼 조용히 그들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표명하면 어떻게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겠습니까? 감히 국민을 두려워하면,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여기면 국민이 낸 그 아까운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자기들 뱃속 채우는 데 쓰겠습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은 한 이미 10수년 전에 시작했던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다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 제기하니까 아예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팽개치는 이런 정권 보셨습니까? 양평 고속도로가 자기들 개인 사업입니까? 자기들 개인 돈으로 하던 일입니까? 이 정권 이전에 이미 기획돼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합의 결과로 이미 국민들 세금으로 국민들 뜻에 따라 추진해 오던 것인데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 정권이 마음대로 바꾸다가 안 되니까 취소하고 백지화한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서워하면, 그 권력과 예산이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오만합니다. 참으로
교만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가짜 정보로 왜곡된 뉴스로 현혹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탄압하고 패널들을 갈아치우고 진행자들을 극우 인사로 바꾸치우고 귀를 막고 생선 헷갈로 테러 당한다고 겁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으면 자기들 뜻대로 국민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경종을 울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강동에서는 이재명 하지 말고 이해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총선인데 대선 때 나왔던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이해식 의원 후보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절박합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은 누가 더 잘할까? 누구를 뽑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아질까를 고민은 어쩌면 행복한 고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그야말로 절단나거나 폭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방치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 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더 해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국정 방향을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했던 방식으로 계속하면 이 나라는 남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 외교, 그리고 안보 문제, 민주주의까지 제대로 챙긴 게 있습니까? 나빠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배째라, 내가 이러면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가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지하고 되돌려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까지 왔던 그 방향으로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이 나락으로 이 나라를 굴러 떨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삐를 지어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그들 뜻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은 여러분이 결코 그와 같은 국민 거역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고 그대들은 우리로부터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